제가 얼마 전에 그 블로그 강연을 갔다 왔는데요. 블로그 강연을 가서 이제 그 마주하신 분들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주제를 쓰셔도 괜찮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써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나는 쓸 말이 없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떻게 하면은 글이 재밌어지고 이제 쓸 말이 많아지는지에 대해서 그 요령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여기가 지금 제주도인데 만약 제가 부산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공항에 갈 거고요. 공항에 가서 김해공항으로 가서 내린 다음에 부산으로 들어가야죠. 이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부산으로 가는 방법은 배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후쿠오카를 들렸다 갈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을 들렸다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많아요. 직선으로만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꼭 정답은 아니다 이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출발점이 제주도가 아니라 뉴욕이라고 해봐요. 뉴욕에서 출발을 해서 부산으로도 갈 수가 있고 파리에서 출발해서도 부산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출발점이 어디든 간에 우리 목적지가 부산이다. 그러면은 어디서 출발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지에 도달을 하면 그 여행이 여행의 방향이라는 게 또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한 바가 뭐냐? 이게 사실 글의 본질이잖아요.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바가 어디냐? 그게 사실 여행의 목적이고,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지보다 사실은 더 이제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 거는 어디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이 도착하는 과정과 여정에서 만나는 사건이나 현상, 그리고 이제 환경 같은 거에 대한 게 사실은 이제 여행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거는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그럼 원숭이 엉덩이에서 비행기로 가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사고의 과정을 겪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출발점을 어디다 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발점과 다음 출발점에 미묘한 어떤 연결고리만 있고, 이 다음에 왔던 출발점이랑 그 다음에 출발점에 미묘한 연결고리만 찾으면 어디서 출발하던 간에 목적지로는 갈 수가 있다. 목적지로 가서 출발점은 다르지만 목적지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목적지에서 내가 말하고자 한 바가 명확해지잖아요. 우리는 그걸 미괄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글이 써지면은 독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와, 이런 결론을 짓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생각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곳에서 뭐 A라고 하는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가보고, 아니면 돌아왔다가 다시 또 저기도 가보고, 이 헤매는 거예요. 헤매다 보면은 언젠가 거기 도착하거든요. 그 여정이 모두가 여행이 되는 것처럼 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욕을 좀 먹기도 했어요. 왜 자꾸 딴소리 하느냐. 근데 이 헤매는 과정이에요, 다. 그래서 그, 그 많은 분들이 읽으셨던 책을 예를 좀 들어보자면 코스모스라는 책을 아시죠? 코스모스라는 책을 보시면 분명 우주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동시에 우주로 시작하는 듯 하다가 자꾸 딴소리로 새요. 무슨 뭐 역사로 갔다가 무슨 뭐 수학으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저기 뭐야, 양자역학도 들어갔다가 막 지 멋대로 해.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조화로움을 코스모스로 딱 정리를 딱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책들을 몇 권을 읽었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다가 탁 하고 어떤 결론을 딱 내는데, 이 앞에 것들이 요 이야기를 설득하기 위한 어떤 근거로 딱 사용되는 것들이 너무 깔끔했어요. 근데 물론 정말 형편없이 이제 전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글쓰기 좋은 점이 뭐냐면 그건 지우면 돼요, 그냥. 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그 다음에 제가
사과 생각보다 맛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 말고 다른 걸로 바꿔서 넣으면 되잖아. 이 말 같으면 내가 말했던 흔적을 주워 담을 수 없지만 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백스페이스 몇 번만 누르면 없던 일처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이 좋은 게 사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글 잘 쓴다고 하는 이제 문어들도 자기들의 글의 완성은 사실은 퇴고에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저는 퇴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1 포스팅을 하기 때문에 너무 글이 많고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요. 만약에 퇴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출판사에서 출판 제의가 오면 저는 퇴고를 해요. 그때가 아니면 잘 퇴고를 하지 않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 쓰시면서 헤매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헤매시다가 이제 목적지만 잘 찾아가면 된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목적지를 제목으로만 설정을 해주시면 이게 누가 헤맸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와 저기서부터 이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저기부터 끌어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군대의 부조리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무거나 얘기하는 거예요. 마우스. 그러면은 첫 문장을 마우스가 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우스를 보니 쥐가 생각이 난다. 쥐를 떠올렸더니 뭐 옛날 군대가 떠오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숭이 엉덩이는 빠르게 이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은 와 군대 부조리를 얘기하는데 마우스로 시작을 하네. 요거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헤매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 계산을 했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글이나 영화나 뭐 문학이나 음악이나 마찬가지인데 만든 사람이 몫이 아니고 읽는 사람 몫이거든요. 읽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글을 내놨다거나 아무리 형편없는 미술작품을 내놨다 하더라도 그거를 감상하는 사람이 어떤 커다란 영감을 가졌다? 그럼 그거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글 쓰는 거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 몫을 독자한테 넘겨버리세요. 차라리 우리는 대단하지 않다. 독자가 대단하다 하고 넘겨버리시고 조금 더 이제 편하게 글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 블로그 수업에서 이제 했었던 게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